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우리 지역 지킴이죠. 안동 MBC가 창사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지역 안동 MBC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또 위치를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특별위원 먼저 모시겠습니다. 천윤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특별회다 보니까요, 이를 위해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안동 MBC 사회이사이자 동양대 전 부총장을 지내신 이도선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김태일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최현정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우, 비상소집에 이렇게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 길 오셨죠, 모두. 아닌가요?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까지 오시기에 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저희도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위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첫 번째 오시면 드린 질문이 있어요. 사생결담 좀 많이 보셨나요? 예, 가끔씩 봤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가끔씩 봤는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인기 프로그램이라면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안동 MBC 프로그램 중에서 네. 가장 자랑해도 좋을 만큼 아,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너무 좋네요. 많이 보셨나요? 네, 예, 인기 사생결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영광스럽습니다. 아, 이렇게 또 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요즘 워낙 팩트 체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진실 보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실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아, 이번 기회에 보게 됐는데 네. 왜 이 프로그램이 이 안동권역만 머문가? 정말 전국적으로 방송되더라도 손색이 없다 싶을 정도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네, 이렇게 거짓 없는 방송입니다. 생각합니다. 네.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안동 MBC는 지역 방송으로서 경북 북부 민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안동 MBC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지역 방송의 역할과 위기, 또 전망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안동 MBC 과거,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김태일 위원님의 결단 들어볼까요? 창사 50년이지 않습니까? 네. 아, 옛날이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뭐 지나간 과거에 대한 그 자부심, 또 현재의 아쉬움에 대한 어떤 회한,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는 그런 말로서 아, 옛날이요. 노래 제목이기도 하죠. 네, 네. 뒤에 음악이 나갈 거예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0년, 정말 격동의 50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참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요. 지역방송 안동 MBC가 걸어온 길, 먼저 청 기자님이 좀 짚어주시죠. 네, 이 1970년에 개국을 했습니다. 안동방송 주식회사로 설립이 됐고 이 개국과 함께 라디오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1971년에 이제 안동문화방송으로 사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987년이 되어서야 이제 TV 방송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네.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대구 MBC의 TV 방송을 그냥 중계해주는 역할만 하다가 자체적으로 제작하게 됐는데 여기 사생결담을 찍고 계시는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그때 처음으로 입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처음 만들었어요. 2002년에 인터넷 방송을 처음 시작했는데 이 이야기는 또 뒤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네. 먼저 언급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2018년에 사생결담이 첫 방송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기도 하죠. 네. 네, 이렇게 우리 안동 MBC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청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이렇게 라디오로 시작을 한 안동 MBC가 지역 방송으로서 창사 50주년을 맞은 거잖아요. 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50년간 이 안동 MBC가 이 지역에 큰 일을 했습니다. 네. 예, 그동안 사회가 엄청나게 많이 변화했는데 그 변화의 시기를 고비마다 MBC가 같이 해왔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50년 동안 지역민과 함께 한 거잖아요. 김태일 위원님은 안동 MBC하고 인연이 참 깊으시다고요. 예, 제가 79년에 네. 안동 MBC에 기자로 입사해서 네. PD를 하다가 나갔습니다. 기자로 입사를 했는데 PD를 하셨어요. 예, 아마 이런 기록도 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곡절이 있는데 네. 오늘 그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50년의 세월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 사회로 보면 이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그 겉과 속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격동 속에 네. 놓여 있었고요. 그다음에 권위주의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로 또 전환하는 또 격동. 뭐 이런 이제 경랑 속에서 안동 MBC가 지역 사회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고 또 지역 사회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안동 MBC의 그러한 50년의 생애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주 격동의 세월 속에 드라마틱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입사해서 몇 년 동안 근무를 하신 거예요? 저는 1년이 못 되어서 아. 제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셨구나. 네. 짧긴 했지만 그래도 입사를 해서 안동 MBC의 위상을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좀 어땠어요? 그때는 뭐 대단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79년에 그 오원춘 사건이라는 것이 터졌습니다. 네. 영양의 한 작은 마을에서 생겨났던 그 농민과 농협 사이의 갈등이 이게 정치적 갈등으로 옮겨가서 교회와 국가 또 김수환 추기경과 박정희 대통령 대결 이런 대결로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권위주의 체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탓이겠죠. 근데 그 격동의 현장이 안동이었습니다. 저 천주교 교구당과 또 가까이 있던 안동 MBC가 아주 그 역사 현장이 되었는데요. 그 과정을 제가 선배들 따라서 취재하면서 참 가슴이 벅찼습니다. 왜냐하면 뉴스 리포터 하면 바로 전국으로 그 이 방송이 알려지게 되고요. 네.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전달되었으니까요. 물론 당시에는 권위주의 체제의 그 통제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했지만 어쨌든 그 광경 지켜봤던 기억이 하나 나고요. 뭐 또 하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적이긴 했지만 이렇게 방송에서의 파급력과 영향력은 정말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때 20대의 나이에 그 우리가 안동에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우리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네. 우리 눈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우리 눈으로 세계를 보자. 뭐 그러한 것들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 뭐 그런 기고만장한 생각을 가지고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릴 테이프 그 무거운 녹음기 들고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어제 같은데 50년의 세월이 지났네요.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네, 빠르죠. 그렇습니다. 우리 최한정 위원님도 TBC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앵커도 하시고 예, 잠깐. 그때 이렇게 일을 방송 일을 워낙에 가까이서 하셨으니까 방송 환경이 그때 좀 어땠을지 그 당시 지역 방송 궁금하거든요. 말씀하시는 네.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제가 1995년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국내 지상파 방송에 좋은 때, 네. 잘 나가던 때 끝물이었다. 한창 아근물이었다. 네. 네. 한참 이렇게 그 지상파 방송이 어떤 화랑일 때와 또 동시에 95년도부터 이제 케이블 채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뉴미디어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전환기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기자할 때만 해도 채널이 이제 뭐 지상파 같은 경우에 뭐 MBC, KBS, SBS 네. 지역의 이제 지역 민방들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독과점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보려고 해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 선택권이 보니까 많지 않았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채널 주목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매체 영향력도 아주 컸던 시절이었죠. 저는 그 겪어보진 못했지만 네. 참 좋았겠다. 부럽네요. 예. 요즘 워낙 채널이 많아서 제가 방송을 많이 해도 아직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안동에서요? 네, 계십니다. 그런 분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화장을 안 한 걸 못 알아볼 거예요. 예. 네. 이두선 위원님은 안동 MBC 시청자 위원이셨죠. 예, 그리고 예. 지금은 사회이사로 활동 중인데 지금까지 안동 MBC가 이렇게 지역에 발전한 사례들을 좀 예, 예.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아까 그 김태일 위원님 말씀대로 50년간이 굉장히 굴곡이 많은 네. 고비도 많았던 사회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우리 안동 MBC는 이 지역에 많은 이슈들을 부각시키고 역할을 많이 했어요. 아마도 그 당시에 처음에 출범할 때는 여기가 문화적으로 매우 소외된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뭐 별밤 뭐 이런 걸 통해서 문화를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보급했던 그런 사례들. 그다음에 이 우리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매우 대표적인 낙후 지역이 그 낙후 지역의 여러 가지 농특산품들을 소개하는 이런 방송들. 그다음에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치적으로 실현되면서
이 안동 MBC 역할이 굉장히 많아졌고 폭도 넓어졌고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엄청 많아졌죠. 그 지방자치의 모습을 갖춰가도록 하는 이런 역할들도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적인 면에서 그 세계 유교문화재단을 네. MBC가 주축이 되어서 그 구축을 했습니다. 해서 경상북부 지역의 9개 시군이 공동으로 그 유교문화, 전통문화를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MBC가 아주 주도적으로 했죠.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그 경상북도 도청이 이제 그 안동으로 오면서 위상이 높아졌어요.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 방송으로서 네. 위상을 가지게 되어서 50년간 다양한 많은 일들을 MBC가 같이 했고 아마 우리 경상북도 북부 지역 주민들은 MBC 50주년을 굉장히 축하해 줄 걸로 믿습니다. 참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참 5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안동 MBC가 많은 역할을 했구나 알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천연길 네. 위원님은 안동 MBC 프로그램 그래도 보셨잖아요. 네, 가장 봤습니다. 인상 깊게 본, 네. 가장 기억나는 프로그램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2004년도의 특별 기획이었던 혁신유림. 사생결담을 제작하고 있는 이 권순태 PD님이 제작했던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걸 왜 꼽냐면 네. 지금 지역방송 위기라서 지역방송이 어떤 프로그램 컨텐츠를 제작해야 되느냐 이야기가 고민이 많은데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답을 보여준 거라고 보거든요. 그 혁신유림이란 단어를 아마 공중파 방송에서 처음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이제는 좀 학계에서도 그렇고 일상적으로도 독립운동가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보편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걸 발굴해내고 만들어내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본 건 2016년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제작하고 방송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사람들한테 각인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게 공영방송의 저는 역할이지 않나라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인상이 깊었고 또 한 가지는 올해죠. 안동 MBC 유튜브에 제작했던 닭가쇼. 네. 어째 사생결단과 다 연관 있는 사람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니까 닭가쇼가 제가 봤을 때 동시 시청자 수가 많을 때는 실시간으로 500명 가까이 또 보고 있었고 이후에 끝나고 나서는 몇만 명이 이 닭가쇼라는 유튜브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굉장했죠. 네, 굉장했죠.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 경북 북부 지역의 젊은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가기 전에 이 프로그램들을 검색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타 지역 사람들도 이 동네가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저는 컨텐츠다. 그래서 이 안동 MBC가 앞으로 요 이야기했던 두 가지 측면에서 컨텐츠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숟가락만 얹었는데 참 부끄럽네요. 이렇게 인상 프로그램을 꼽아주시는 닭가쇼는 저도 이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꼭 가서 칭찬해 줘야 되겠다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침 우리 전 의원께서 말씀하셔서 좀 첨언을 하면 아주 놀라운 것이었어요. 저는 그 닭가쇼 한참 진행되는 도중에 그것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경북 북부 지역에서 말하자면 자기 눈으로 자기 지역의 문제를 이렇게 세상의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뉴스를 생산해서 날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아주 놀랐고요. 거기서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얻었습니다. 사실은 뭐 지방선거라고 해도 사실은 전국적인 단위에서 피상적으로 이렇게 훑어가는 것이 전국 방송의 그 보도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경북 북부 지역의 관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디테일 또 자그마한 아주 역동적인 과정조차도 놓치지 않고 잘 드러내 보임으로써 이 지역 유권자들이 그 본질을 훨씬 더 깊게 알 수 있고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고 하는 점은 저는 칭찬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닭가쇼가 나중에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안동 MBC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함의를 주는 그런 프로였다고 생각합니다. 컨텐츠가 네. 재미를 같이 곁들인 네. 컨텐츠. 근데 왜 안 해요? 계속. 저 가운데 있는데 두 분이 이렇게 막 칭찬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부끄러우니까 다른 질문 해야 될 것 같은데. 김태일 의원님 결혼 얼른 들어볼까요? 결어요? 네, 그냥 훅 넘어가려고요. 옛날의 그 영광들을 가슴에 새기고 한편으로
또 새로운 상상력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과거의 위상 또 과거 어땠는지 이렇게 보니까 참 기분이 좋았는데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또 있습니다. 안동 MBC의 현재 지역 방송의 위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도선 위원님의 결담 듣고 이야기 시작해 보죠. 네, 저는 결담을 도전과 응전. 토인비가 그 문명사를 이야기할 때 제시했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는데 결국 우리의 환경은 변화하고 위기는 언제라도 오는데 어떻게 응전해서 대응해서 새로운 모습을 창출하느냐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드라이브 스루가 창조되듯이 그런 모습이 우리 안동 MBC도 갖추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도전과 응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발빠르게 좀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될 텐데요. 19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정말 방송사의 황금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1인 방송 시대, 또 TV에서 OTT 시대로 넘어가서 참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역 방송의 입지는 그만큼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좁아졌는지 천윤길 위원님이 좀 짚어주시죠. 네, 제 경험을 하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2주 전이었습니다. 제가 아침 8시에 사생결단을 보기 위해서 네. 가족들과 함께 밥 먹는 자리에서 사생결단을 틀어놨는데 네. 저희 아이들이 와서 바로 채널을 바꿔버렸습니다. 미워. 네. 뭘로 바꿨냐면 케이블 TV에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채널로 바꿔버렸거든요. 네.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채널이 워낙 다양화되면서 채널 주목도가 많이 떨어지게 된 거죠. 네. 주목도가 떨어지게 되면 광고 단가도 줄어들게 되고 영향력도 줄어들고 결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실제로 문화방송이 최근에 이 방송문화진흥회에 보고한 MBC 권역별 통합안을 보면 강원도 지역 MBC는 이 서울 MBC의 문화방송의 그냥 지사 개념으로 바꿔지게 될 위기에 처해 있고요. 안동 MBC 또한 제가 경영 보고서를 보니까 2015년에 10억의 이익을 낸 이후에 계속 적자입니다. 17년에 7억 6천만 원 적자, 18년에는 16억, 19년에는 18억. 올해는 또 더 큰 적자가 나지 않을까라고 네. 싶은데 결국 방송 환경이 적자 폭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는 질 좋은 컨텐츠를 생산하기 어려워지는 환경에 처해진다는 거거든요. 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컨텐츠가 줄어들면 시청자들도 주목도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죠. 최 의원님은 그 당시 방송에서 했던 말들의 파급력과 이런 걸 직접 네. 느끼셨으니까요. 예.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앞서 계속 뭐 나왔던 얘기들이 하지만 지금은 다 매체 다 채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시청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경향이 있냐면 이게 어느 채널이냐보다 그냥 어떤 콘텐츠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채널에 대한 충성도가 많이 약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이건 뭐 지금 그 우리 안동 MBC만 처해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뭐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미디어 환경 자체가 지금 큰 지각 변동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 겪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 미디어 환경만이 지역 방송사를 움츠리게 했나?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한편에서는 지역 방송의 무사안일주의, 또 구태의연한 분위기가 또 문제라는 것도 있는데요.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방송사의 문제점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뭐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분명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한 그 스테이션에서 어떤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요것 하면 어느 방송사라고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켰다면 네. 그런 충성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지역 방송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았다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쨌든 방송은 공적 가치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영이든 민영이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그런 뭐 정책이라든가 어떤 규제 이런 간섭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일반 민간 기업처럼 뭐 어떤 큰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혁신을 한다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개선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보다는 외부적 환경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외부적 환경 말씀하셨는데 1차적으로는 그 외부적 조건과 환경의 탓이에요. 그러니까 안동 MBC 종사자들이 게을러서 그렇다.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그 미디어 환경 변화죠. 다매체 디지털화 시대라고 하는 이 거대한 물결에 안동 MBC도 놓여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역시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 나누었던 그 광고 시장이 이와 연동해서 급격히 이 전통 매체에 주어지는 광고 시장 점점 좁아들고 있거든요. 네. 이 추세를 안동 MBC 힘으로 다시 되돌려 놓을 가능성은 0%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변수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 격차가 지금 현저히 벌어지고 있고 지방이 이렇게 소멸해 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도 엄청난 구조적 조건입니다. 이거를 이겨나가야 될, 이 구조적 힘을 이겨나가야 될 용기와 결단과 지혜가 안동 MBC에 있느냐 이것을 이제 찾아봐야 되고 1차적으로는 이 구조적 힘과 싸우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하나하나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안동 MBC의 그 경영 거버넌스가 어떤 지금 현재 상태로 좋은 것인지 또 더 좋은 상태는 없었던 것인지 이런 점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만은 이게 안동 MBC는요, 우리 지역에 있는 중요한 그 자산가들이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었던 그 기업인데 이걸 1980년 신군부가 들어와서 보안사가 총을 들이대고 빼앗아 갔어요, 사실은. 네. 빼앗아 가서 이게 정수장학회 소속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이 거버넌스 체제가 안동 MBC에 뭐 투자를 확대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다 종사자들이 책임성, 결연함 이런 것들을 쇠퇴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봐요. 그럼 앞으로도 이 거버넌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대목의 하나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해야 될 일 뭔가 하는 것은 아까 다카쇼가 아주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공중파 말고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안동 MBC의 기능을 확장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인데 저는 왜 다카쇼를 그만뒀는지 정말 아쉬워요. 사실은 MBC 매체 네트워크 중에서도요. 목포 MBC는요. 낭만 항구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공전의 히트를 하고 있어 지역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낭만 항구라는 그 이름 아주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 뭐 재난 정보부터 시작해서 정치, 사회, 경제 다 지역 사회와 관련된 정보들을 시간 제한 받지 않고 막 공중으로 날려 보내고 있거든요. 2시간씩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실험들을 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되죠. 그리고 지역 종사자들이 결의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걸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저기 안동 MBC에서 아나운서를 한 명 더 뽑아야 됩니다. 우리 강재 위원장님이 뉴스도 진행하시고 사생결담도 하고 네. 라디오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나운서 많이 계십니다.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 더 부과해서 이 지역 방송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저희들이 옆에서 이제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가지고 있는 방송 시간, 중앙 본사와 관계 이런 것들이 매우 제약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 방송으로 독자성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제작해서 소화하는 이런 면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지역 방송이 가져온 한계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김태우 위원님 이야기에 좀 더 얹어서 아까 제가 연역을 쭉 언급하면서 안동 MBC 홈페이지 개통이 2000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 방송이 2002년이었습니다. 실제 당시의 인터넷 보급이나 인터넷 매체들이 막 생겨날 때에 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통이 늦은 편이었고요. 근데 인터넷 방송은 시작을 빨리 했는데 기존에 있던 채널에 방송을 올려놓는 것 이상으로 활용하지 않아 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했을 때 매체의 통로가 다양해지면서 방송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사실 공중파 전파 말고는 없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길이 열린 만큼 안동 MBC 구성원들이 뭔가를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
시도를 해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안동 MBC 저는 경영진들이 좀 해줘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역 방송사다 보니까 상업적인 재미나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익적인 가치도 꼭 지켜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태생적인 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구조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 게 한계점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할 때 매체의 영향력이 저는 또 생기고 이것이 상업적으로도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걸 별개를 보지 말아라. 네, 이 대표적인 예로 안동 MBC의 2019년 최고 히트작 뭔지 아시죠? 네, 이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의 이 참 사생활 때문에 많이 나오세요. 네. 해외 연수 가이드 폭행 사건을 꾸준히 집중해서 보도하면서 그것이 이 시사 프로그램으로도 이어지고 이 시청자들이 또 다카쇼에서도 그 컨텐츠 취재한 아이템을 가지고 이어서 가면서 오히려 이 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채널로 유입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저는 이걸 상업적인 것과 좀 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분리하지 않았으면 보다 더 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그 서울 MBC에서 이 MBC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공영성을 내세웠어요. MBC는 공영방송이다 이렇게 지금 주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는 경영 전략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MBC가 공영방송이다라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엄격히 말하면 한 절반 정도 공영, 뭐 하여튼 3분의 1 정도 공영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공영적 성격을 가진 상업방송인데 공영성을 내세우면서 매체의 설명력을 증대시키는 거죠. 그래서 안동 MBC도 저는 공영성을 주창하고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기에 대해서 공적, 사적 어떤 부조와 지지가 형성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역에 있는 방송들이 이게 의도적으로 뭔가 지지해주지 않으면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회사 조직 내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적 지지가 있으려면 뭐 이 기능이 뭐여야 되느냐? 뭐 상업방송 뭐 하려고 지지해줘? 그건 광고 가지고 먹고 사는 건데. 네. 그래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영성을 깃발로 내세우면서 뭔가 안동 문화방송의 활로를 좀 찾아가자, 미래를 설계해 나가자 하는 것이 전략적 포인트 하나가 아닌가. 저는 좀 더 천 의원님 말씀하신 데서 좀 더 나아가서 공영성 강화를 미래 전략의 중요한 포인트로 설정하는 게 좋겠다. 공감을 합니다. 방송사가 당연히 공적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당연히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목표죠. 그런데 그런 공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사적인 방송의 재미를 가미하는 조화되는 그런 방향이 공적 가치를 우선 두고 그다음에 재미를 좀 보태는 아까 다카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쪽에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정답인데요. 예, 정답을 맞추기 어려워요, 되게. 보통 영화를 개봉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흥행성을 보고 작품성을 보는데 네. 작품성이 뛰어나면 흥행성이 있는 영화가 많지 않아요, 그렇게. 그러네요. 예, 많지 않은데.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되게 충돌되는 딜레마적 상황일 수도 있지만 방금 예를 들었던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시청자들, 뭐 안동 MBC면 안동 지역에 있는 시청자층에 대한 어떤 니즈를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채워주면서 거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익성을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 니즈가 뭘까요? 예. 너무 궁금하거든요. 알고 싶어도 참 알기가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저는 단순화시켜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유튜버든 이 다양한 채널이 막 생겨났잖아요. 이 채널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과 경쟁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안동 MBC만이 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 채널을 소비하는 층들은 이 채널을 소비하고 근데 안동 MBC에 봐야지만 얻을 수 있는 정보나 이야기들은 여기서만 꼭 생산을 해보자. 요 가치를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면 프로그램이
지역의 특성에 기반해야 되거든요. 지역 이슈를 통해서 저 지역 문화를 통해서 이슈를 창출하고 네. 지역 문화 특성에 기반해야 되고 지역 주민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를 파악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관심을 끌게 되고 그게 저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재미와 의미를 결합하는 게 쉬운 일은 네. 물론 아닙니다. 아닌데 그 의미라고 하는 건 그게 공적 가치 얘기죠. 그게 보편성에 기초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 이슈, 보편적 그 아이템 이런 것들을 잘 좀 재미있게 가공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를 다 실현하는 길일 텐데 제 자랑 하나 할까요? 제가 PD 할 때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깔때기 좀 하겠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를 제가 마지막으로 연출하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네. 근데 굉장히 인기 좋았습니다. 당시에 그 라디오 심야 방송에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젊은들 가슴을 설레. 네, 가슴 설레게 했습니다. 뭐 엽서가 이렇게 막 예. 키높이까지 매주 쌓이고 키높이까지 매주.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매회 장날이면 이렇게. 장날이면 수박 들고 네. 이렇게 저 방송국에 고맙다고 청취자분들이. 예, 그 우리 저 아나운서 PD 누구냐고 좀 와서 얼굴 보겠다고 찾아오는 분도 있었고요. 이제 그때 저도 20대 젊은이니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크립트를 쓰면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공감을 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공적 가치와 다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세상을 보는 하나의 창으로서 안동 MBC를 이렇게 저 의미를 부여하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기억인데요. 제가 근자에요. 서울에 있는 어떤 큰 방송사의 간부, 아주 높은 고급 간부를 만났는데 옛날에 그 별이 빛나는 밤에를 듣고 자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이쪽 지역 출신 인사인데 네. 그 너무나 가슴이 벅찼어요. 근데 오늘 와서 물어보니까 별이 빛나는 밤에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지역에서는 안 하죠. 아쉬운 거죠. 그래서 차근차근히 그 공적인 의미를 한번 되새기면서도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들을 한번 좀 되새겨보자 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앞으로 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도선 위원님의 결어 듣고 다음 이야기 넘어가죠. 이 지역 방송사가 아주 독자적으로 홀로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지역 주민들과 같이 가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입술이 없어지면은 이가 실이다. 순망치한. 사회의 모든 것들이 연계되고 연결되듯이 이 지역이 생존하고 활기를 가지려면은 지방 방송사가 그 굳건히 존재해야 되고 그 지방 방송사는 또 지역을 위해서 서로 연계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순망치안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이어서 안동 MBC 미래 지역 방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최현정 위원님의 결단 먼저 듣죠. 네, 저는 무엇이 중원디로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자주 이렇게 어떤 그 복잡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소환해내는 그 문장인데 보면 우리가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다 보면 목적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가 이렇게 되게 혼돈돼 버려요. 네, 그럴 때 무엇이 중원디를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이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지금 나누고 있는 얘기들도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지역 방송의 어떤 공익성, 그다음에 수익성 이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단순히 어떤 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은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럴 때 뭐 이 지역 사회에서 보든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보든 간에 무엇이 중원디를 조금 더 고민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안동 MBC 그럼요. 한번 미래를 전망을 한번 해볼까요? 최 의원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모르죠. 예. 예. 근데 분명한 건 지금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네. 예, 이건 또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동 MBC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 지역 방송도 마찬가지고 실제 뭐 좀 뭐 수도권에 있는 흔히 말하는 중앙 방송사들도 지금 겪고 있는 위기들이거든요. 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제한된 광고 시장에서 매체들은 늘어나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언론사
라고 하는 뭐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 언론 다 합쳐서 보면은 거의 3천여 개가 넘어요. 예, 그러니까 무한 경쟁이죠 지금은. 예,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겪고 있는 위기인데 네. 특히 지역 방송이 조금 더 더 심하게 겪고 있다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박지는 않지만 하지만 답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답을 한번 같이 네.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를 전망해 볼까 하니까 크게 웃으셨어요. 무슨 의미셨죠? 엄청 위기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대학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 방송이나 지역에 소재하는 이 중소도시에 소재하는 이 대학이나 비슷한 환경 같아요. 우리 대학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은 지역 방송이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물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방송사 자체도 노력해야 되고 정부의 정책적인 시각, 뭐 자치단체든 중앙방송이든 중앙정부든 그 정책의 시각도 좀 조정이 돼야 되고 이게 바로 대학의 구조조정 논리와 같은 논리. 그래서 그런 위기를 그렇게 인식하고 타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돈. 그러니까. 자본.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역 방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도 물론 이뤄주고 있지만요. 앞으로는 더 줄 거라고 예상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줄고 있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경영난을 이유로 이렇게 지역 방송을 문을 닫는 지역 방송을 그대로 방치하는 게 시장 질서에 더 부합한 거다라는 논리도 있거든요. 이렇게 안동 MBC를 포함해서 지역 방송사들이 경영난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여러 가지 정책도 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경영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전략 한 측면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경영적 비합리성이 아니라 초합리성 문제를 가지고 또 접근하는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영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돈을 많이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제가 거버넌스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경영 단위의 광역화라고 하는 것도 혹은 또 이 방송 운영 단위의 광역화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야 봐야 될 그런 전략적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광역화를 함으로써 생겨난 이점이 뭐냐 하면 그 한정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우리 천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 아나운서가 한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다른 방송사들하고 지역에 같이 협력을 하면 그쪽에 있는 아나운서들이 필요할 때 여기 와서 일할 수도 있고 또 여기 아나운서 저쪽에 가서 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조직에 말하자면 최소한의 어떤 그 지탱을 위한 경제성도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영 합리성의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하나는 이제 그 비자본적 영역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역 방송이라고 할 때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나라 모든 리거시 미디어가 겪고 있는 현실인데 다만 지역이라고 하는데 방점을 찍고 그 가치를 좀 우리가 천명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시대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새삼스럽게 중요한 것인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 상태로 두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라든지 또 현재 코로나19 시대에 특별히 지금 지역이라고 하는 가치가 소중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탈지역화가 줄다름치면서 중앙집권적 방향으로 다름질쳐 갔는데 이제는 지역적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 지역적 단위의 가치가 중요하면서 그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연결성이 또한 중요해지죠. 이제 그런 점들의 방송이 해야 될 역할들이 새롭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새롭게 주어지는 소명, 역할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는 과정들은 그 자본적 요소와는 좀 별도로 고민해야 될 대목인데 바로 이 점을 찾아내는 것이 안동 MBC가 존속하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설명력을 증대시켜 주는 것이다. 뭐 그런 점도 함께 고민을 좀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자본 합리성만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를 좀 고민하고 논리를 개발하고 설득을 하면 새로운 길이 좀 열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 김태일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한 시장 논리의 접근은 굉장히 그 앞이 뻔히 보이는 결론이거든요. 요즘에 그 아까 중앙이 지방을 보는 시각, 지방이 살아야 중앙이 사는
지방에 대한 지역에 대한 그 중요성이 이 증대되는데 결국 뭐 지방 분권화 시대라는 표현도 하고 또 중앙 집권적인 그 핵일화적인 사고에서 지역의 다양성이 이 존중되고 하려면은 바로 지역 방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 지역 방송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중앙과 지방의 조화, 지방이 건재하게 성장할 때 중앙 국가 전체가 균형 발전을 가져온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지역 방송을 보는 시각들이 좀 조정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생결단 취지가요. 사실 지역에서 다루지 않으면 이걸 중앙에서는 다루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데 또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사생결단을 만든 거기도 하거든요. 그럼 안동 MBC에서 이런 프로그램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그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네. 지금 현재 이 공중파 방송과는 별도로 그 뭔가 이 안동 MBC의 채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TV 수상기를 통해서 9시 뉴스를 보는 본방사수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다 스마트폰으로 보고 8시 네, 8시 뉴스,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8시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요. 그런 새로운 뉴스, 새로운 매체, 아까 제가 포항 MBC의 그 낭만 항구를 예로 들었습니다. 목포 MBC 요. 목포 MBC의 낭만 항구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유의 것들이 지금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안동 MBC도 더 늦지 않도록 닭가쇼를 부활시켜서 선거라고 하는 것이 선거 때만 선거가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정치적 이슈 또 그 사회적 이슈를 담아낼 수 있는 네. 그런 새로운 매체 시대에 새로운 매체를 만들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V뿐만이 아니라 다른 매체를 통해서 시청자들한테 다가가라. 네, 저는 제가 예전에 기자로 일을 했고 해서 일반 교양 이런 프로그램보다 시사 프로 쪽에 관심이 많은데 네. 저는 상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이 사생 결단 독이 포함되어진다고 봅니다. 요즘 속보성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환경 감시 기능을 하는 역할들은 되게 많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 매체보다 오히려 일반인들이 아까 재난 방송할 때 우리가 현장에서 바로 이제 찍은 영상이라든가 소식을 전해주는 것처럼 이제는 그 매스미디어가 꼭 그 역할을 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언론들이 속보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즉 우리 안동 MBC가 그런 걸 따라갈 수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지역의 어떤 현안들이 특히 갈등적 이슈들이 벌어졌을 때 그런 것들을 잘 어떻게 이게 왜 벌어졌고 어떻게 진행돼 왔고 배경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잘 짚어주면 사람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안동 MBC를 봐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그 스테이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주는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 객관적이고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맥락을 짚어가는 그런 프로그램. 근데 그 소재가 가능하면 지역적인 그렇죠. 지역 이슈에 가지고. 지역 이슈에야 관심을 훨씬 많이 끌 수 있거든요. 네. 예. 종편 이야기가 되나 모르겠는데 그런 방송들은 굉장히 시시콜콜한 정치 이야기 이거 다 그거 말고 우리 지역의 문제를 내하고 가까이 있는 이 문제를 그 이슈를 안동 MBC가 깊게 다뤄줘야 지역 주민들이 또 시청자들이 관심을 훨씬 많이 가지게 되고 그게 우리 안동 MBC가 해야 될 역할이죠, 역할. 네. 그리고 그 지역적 이슈가 또 보편적 성격을 가지면 그렇죠. 이제 전국화되고 예, 예, 세계화되는 예. 거죠. 네. 우리가 했던 일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거 하나는 안동 댐이 만들어지고 안동 사람들의 삶의 양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주었어요. 네. 생태 환경에 큰 변화가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의제로 만들고 또 전국화하고 함으로써 댐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생태 변화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보상적 조치 또 정책적 지지 이런 것들을 이끌어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도 필요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0년 전쯤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네. 하회 마을을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안동 MBC에서 그날 그 안동 하회 마을 어느 큰 집의 정원에서 이 녹화 방송을 했거든요. 네. 그때 참 영광스럽게 제가 좌장을 했는데 그 기억이 나는데 그 방송이 왜 안동이 또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이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오게끔 됐는지, 그 다음에 이 그 프로를 통해서 전 세계로 이 지역 문화가 소개된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게 결국 이 지역에 기반한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각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생결담을 녹화 마치고 이 공중파에서 할 수 없는 얘기, 차마 다 못한 얘기들 있잖아요. 사생결담 외전으로 유튜브 프로그램을 바로 다음 주부터 네. 제작을 해보면서 아 이게 좀 되는구나. 그러면 다카쇼 시즌 2도 제작이 들어가고 네. 계속 하나하나 시도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안동 MBC가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끝으로 최현정 위원님의 결어도 들어보죠. 예, 저는 그 영화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가져왔는데 영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아까 곡성도 얘기하셨고. 네. 예, 영화를 근데 이렇게 좀 진지하게 보죠. 네. 예. 이건 그 미국 영화였는데 위험은 분명한 현실이다. 하지만 두려움은 선택이다. 라는 게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주제들을 보면 사실 지금 지역 방송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은 걸 넘어서 가지고 위기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아지는데 분명히 지금 걱정스럽고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뭐 그렇게 그 두려워하지 말고 페로몬을 발산하지 말고 오늘 나눴던 이런 얘기들을 포함해서 어떤 해법들을 찾아가면 분명히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위험은 존재하지만 실제지만 두려움은 선택이다. 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닥친 이 위험에 사생결담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두려움을 없애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안동 MBC 창사 50주년 엠블럼은요.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미래 지향적인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생결담도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안동 MBC 사생결담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